시간에는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식이란 무엇인가? 자, 어떤 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이 수열의 형태를 보고 이것은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이것은 등비다. 아니다. 이것은 개차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이 수열을 쭉 쓰다가 보면 n번째 항, n 플러스 한 번째 항 이 가다가 저 뒤쪽에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하나 생깁니다. 자, 1, 2, 3, 4 막 가다가 100, 101, 102 그러다가 갑자기 200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있던 한 100개 정도까지는 등차의 규칙이 성립하는데 저 뒤쪽에 있는 녀석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기는 바람에 등차의 규칙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보고 너는 등차야, 너는 등비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성급한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는 자, 지금부터 이러한 규칙으로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 3, 5, 7 그 다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9.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지금부터는 뭘 하겠다는 거냐 하면 좀 더 엄밀하게 완벽하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다를 규정을 짓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수열을 엄밀하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1, 3, 5, 7, 9, 점점점 이렇게 쓰면 이 뒤쪽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등차의 규칙이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쭉 쓰여 나가다가 자, 모든 항이 계속해서 2씩 더해진다 라는 이 규칙을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항이 2씩 더해집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등차 수열의 규칙은 이렇죠. 가다 보면 n번째 항도 있고 a, n 플러스 1 다음 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어때? 이만큼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 요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요거를. 항의 번호가 1번, 2번이던 자, 3번, 4번이던 100번, 101번이던 어떤 녀석이든 간에 인접한 두 항을 잡아서 보게 되면 이만큼 차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규칙으로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초항이 1이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써주고 점점점 찍은 다음에 자, 앞으로 이럴 거야. 이건 너무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첫 번째 항 너는 1이야. 그 다음에 2씩 증가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의 성질 n 플러스 1에서 a, n을 빼면 2. 자, 이렇게 항의 번호가 이만큼 차이 나는 모든 이게 중요하겠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럴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도 이만큼 차이 날 거야. 그럼 당연히 3이겠죠. 그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도 이만큼 차이 날 거니까 그럼 5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자, 1, 4, 5, 7, 9 점점점 찍어놓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좀 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점화식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점화식이란다. 앞에 게 탁 나타나면 그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것들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미노 있죠, 도미노. 벽돌 같은 거 세워서 넘어뜨리는 것. 처음에 이렇게 탁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점화식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겁니다. 불을 붙인다는 거죠. 불을 붙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화약 저기 갖다 놓고 불 탁 붙이면 쫙 타들어가서 펑 터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연쇄적으로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식이다. 그래서 이게 점화식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수열을 설명을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이것은 등차구나. 왜?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2니까.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을 텐데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을 설명하는 식 중에서 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수와 양쪽에 있는 수는 어떤 관계가 있던가? 기억나시나요? 이쪽에 이제 자 am 플러스 2라고 하는 항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 세 녀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등차라면 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초항 A1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3이고요. 자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이 두 녀석을 더하면 가운데 것의 2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등차 중항이 되겠죠. 그죠? 이 두 항의 가운데 있는 항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해서 반 나누면 얘다. 가운데 거 2배는 양쪽의 합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이 등차 수열을 설명하는 완벽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임을 설명하는 점화식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등비 수열을 설명하는 점화식은 뭐가 있을까요? 등비 수열. 자, AN이 이런 형태의 수열이 이것이 등비다. 등비임을 설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 나간다.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일정한 수 R 이렇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렇게 써준다면 요 얘기가 바로 R이 공비인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N 플러스 1항을 제곱을 하면 AN항과 AN 플러스 2항의 곱이 된다. 양쪽에 있는 것의 곱은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이다. 이런 표현도 등비임을 설명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AN과 AN 플러스 2항의 등비 중항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죠? 등비 수열을 설명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차를 설명하는 방법, 이런 방법. 사실은 이런 식들은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을 공부하면서 다 한 번씩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은 지금 사실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앞서서 점화식이란 말은 안 썼지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봤었죠. 등차 등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수열 중에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겠죠. 자, 조화 수열도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조화다, 조화 수열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뭘까요? 근데 분명한 건 조화 수열은 우리가 등차와 연계를 해서 공부를 했죠, 항상. 그러니까 AN이 조화 수열이면 AN을 뒤집어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만든 요 수열이 이것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AN 분의 1이라는 형태가 등차를 이룬다라는 것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순서대로 보자면 얘가 이제 제일 앞이겠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가 될 겁니다. 이 가운데 항이죠, 그죠? 그럼 이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 자, 요 녀석, 가운데 있는 것의 2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되고, 자동으로 AN이 조화 수열이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정도 방법이 있고요. 또 등차 수열 설명하는 게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설명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죠. A n 플러스 1분의 1에서 an 분의 1을 빼면 어떤 일정한 상수 d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an 분의 1이라는 수열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좋겠지만 이게 자꾸 모양을 비틀어요. 그러니까 분수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다 곱해버려요. 그 분모를 없애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마지막 거는 이렇게 되겠죠. an 곱하기 a n 플러스. 근데 이게 이것에서 변형돼서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쳐다보고서 얘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막혀버리는 거죠. 조화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도 양변에 요 세 녀석을 곱해서 분모를 없앤 것. 그러니까 두 개씩 곱했는데 그죠? 가운데가 떴죠. an과 an 플러스 2. 가운데 항이 비었잖아요. 그 앞에 2가 붙어가지고 둘이 또 더해준 게 값이 같다. 물론 얘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또 변형 방법이 또 다양합니다. 이 아래쪽 것은. 자, 얘를 갖다 이쪽으로 이양시킨 다음에 통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정도까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걸 뒤집어줘요. 역수. 그럼 결론이 뭐냐? an 플러스 1항은 1 플러스 d 곱하기 an 분의 an.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줍니다. 이거 조화 수열이에요. 이걸 딱 보고 조화라는 걸 알아줘야 되는 거죠. 좀 외워놔야 되겠죠. 형태를, 조화 수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외워놓고 좀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등차 등비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것은 뭐 강조는 안 합니다만은 조화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참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헤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는데, 자, 분자가 상수항이 없는 분수꼴,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분자가 자, 분수꼴인데 요 상수항이 여기는 없어요. 위에는. 밑에는 더하기 1 또는 더하기 2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게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이런 조화 수열에서부터 파생이 된 그런 점화식이다. 요걸 좀 외워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아주 기초적인 점화식의 형태였고요. 등차, 등비, 조화 말고도 우리 개차라는 걸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개차 수열도 점화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들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개차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얘를 포함해가지고 등차, 등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그 5가지 유형의 점화식을 공부를 하는데 이 5가지는 반드시 풀이 방법을 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이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학교 시험에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나씩 알려주고 상위권 학생 판별하는 문제로 얘를 갖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화식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추가로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공부하는 건 7가지. 그 이외의 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할 수 없어요. 1, 2, 3, 4 대입해 가면서 규칙을 찾는다. 자, 5가지 기본풀이법 암기하고 2가지 요거 추가로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고 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대입해 가면서 규칙을 찾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5가지 점화식 기본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화식 형태는 an 플러스 1은 an에 어떤 n에 관한 식이 더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fn이 아니라 상수 d였다면 이건 등차죠. 근데 등차에서 이게 n이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n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더해지는 값이 계속 변한다는 뜻인데 나름 규칙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형태가 뭐냐 하면 이게 개차 수열이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가지고 어떤 일정한 규칙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때 이 fn을 갖다 우리가 개차 수열로 잡아서 일반항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 개차 수열 유도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A2 두 번째 항 빼기 자 요거 이쪽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A1 그 다음에 A3, A2는 F2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럼 AN까지 가죠. 그럼 요게 번호가 지금 보면 요렇게 갔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n-1로 끝났으니까 F n-1. 자 이거를 모두 다 더해주게 되면 요렇게가 이제 소거가 되고 남는 게 AN하고 A1이 남습니다. 그래서 AN-1, A1 요거는 F1부터 출발해서 FN-1까지 토탈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그래서 요거 넘어가게 되면 AN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개차수열이죠. 개차수열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 F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BN이라는 녀석과 개차수열의 일반항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점화식이다. 근데 사실 이건 익숙하니까 한번 공부하기 좀 쉬우실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 예제 문제 1번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시면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을 이것은 AN 더하기 3N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럼 이걸 넘겨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 BN 역할을 하는 겁니다. BN. 네, 개차수열이죠. 이웃한 항을 빼서 만든 개차수열입니다. 그럼 바로 가야죠. 이제 AN은 A1,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누구? 그럼 요거. 우리 그냥 했던 것 그대로 3K 마이너스 1. 시그마 공식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3 밖으로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 가운데 더하기 빼기부터 먼저 분할을 하는 건데요. 3이 빠졌고 얘는 분할이 돼 있고 K는 1부터 n-1까지 1. 자, 답은 뭘까요? 자, 1 더하기 3 2분의 n-1 빼기 n-1. 자,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점화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점화식을 보시면 AN 플러스 1항이 AN에다가 이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돼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형태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AN항에다가 무언가를 곱해가지고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숫자 2다, 3이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등비죠. 그런데 이게 n에 관한 식이다. 그럼 곱하는 숫자가 그때그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등비는 아니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주어진 점화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건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자, 요거 이렇게 AN으로 양변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대입을 합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 나누기 A1이 되죠. 그것은 F1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3, A2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이게 F2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곱할 때 얘를 곱해주면 둘이 같은 거 맞죠? 그죠? 그렇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곱했으니까 1 넣고 2 넣고 곱하면 똑같은 값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쭉 해서 내가 원하는 게 AN이니까 AN이 처음 나올 때까지를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뭘 대입한 겁니까? 번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가 n이고 n 플러스 1일 때 자 이렇게 갔죠. 요것도 밑에 거랑 같아야 됩니다. f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놓고 지울 거 지워주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그럼 an 남고 a1 남는데 a1이 분모죠. 그죠?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a1 곱하기 f1, f2, fn 빼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차 수열하고 좀 형태가 달리 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 곱해주고요. f1부터 fn 빼기까지 다 곱해버리면 an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걸 바로 그냥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예제 문제 1-2번 문제 볼까요? 문제를 보면 첫 번째 항 A1은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FN 역할을 하는 겁니다. FN 역할을 하는 거고, 한번 요거 외우지 말고 우리 유도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AN은 밑으로 내린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N분의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과 똑같고,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숫자를 대입을 할 겁니다. A1분의 A2, A2분의 A3. 자, 어디까지 간다고요? AN이 처음 나올 때까지. 내가 이거 다 지울 거니까, 지우려고 일부러 지금 곱하는 거니까 AN이 처음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갑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요게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게 뭐로 끝나는, 잘 보세요. 이렇게 갔죠. 요렇게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똑같죠. 자, 요거는 여기가 n이니까 n분의 n-1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워지는 패턴을 보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빗금치면서 지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번호를 배치를 한 거고, 여기는 그럴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 요 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분수꼴이니까 이게 지워지죠. 네. 그럼 다 지워지고 남는 게 여기 하나 남고 여기 하나 남겠죠. 얘는 여기 하나 남고 여기 남고. 결론. 자, A1분의 AN. 자, 이것은 n분의 1이니까 A1이 지금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AN이 얼마다? n분의 2다. 그러니까 점화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개차 수열 형태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등비와 비슷하지만은 등비가 아니라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정해지는 두 번째 꼴. 자, 점화식 1번, 점화식 2번. 자, 요 두 가지 형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연습을 조금 해볼까요? 자, 1번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제곱인데, 그렇죠. 요 녀석이 지금 우리 BN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가야죠.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그대로 얘를 집어넣습니다. K제곱. A1은 0이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요 K가 1부터 N 빼기 1까지 K제곱은 우리 공식으로도 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가 N일 때잖아요. N 빼기 1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6분의 N 빼기 1. 그 다음에 이쪽이 N. 그 다음에 마지막이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형식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이 6분의 N 빼기 1, N, 2N 빼기 1이라고 하는 형태. 3차식이죠. 일반항이 이런 3차식으로 주어지는 점화식이었다. 여기가 이제 N제곱일 때, 여기가 K제곱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어차피 숫자니까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고요. 요 시그마 처리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주시면은 충분히 답은 쉽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것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A1은 1.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의 N제곱. 자, 이번엔 이 부분이 2의 N승이라는 형태, 즉 등비수열의 모양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항 AN은 A1, 1이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요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2의 K제곱. 자, 그런데 이런 지수꼴이면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에 시그마가 붙었다. 등비수열의 합인데, 요건 시그마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등비의 합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초항이 2호,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고, 개수는 지금 몇 개? n-1개입니다.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살려주시고, 개수 n 빼기 1개, 이렇게. 자, 뭐 이거 1이니까 삭제하시고, 이렇게 2의 n승의 마이너스 1, 1이니까 물론 2의 n승 마이너스 1. 자, 요것이 요
자, 점화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일반 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평면 위에 n개의 직선이 있다. 이 중 어느 두 개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개도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으며 이들 n개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평면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한히 넓은 평면인데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한번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이제 틀이 없으면 헷갈리니까 이게 평면입니다. 어떤 평면인데 거기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교점이 없죠. 네. 직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평행하지 않다면 둘이 만날 테니까 어디선가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세 번째 직선을 긋는데 얘랑 만나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저기 쭉 연장을 하면 계속 만나는 건데 하여튼 이 안에서 만나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자, 직선을 3개를 그으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3개가 생겼습니다. 하나 더 그어볼까요? 자, 이번 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3개의 직선과 다 만나도록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어느 두 개도 평행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자, 모든 직선들끼리는 교점을 하나씩을 다 가진다는 뜻인데 자, 얘랑도 만나야 되고 얘랑도 만나야 되고 얘랑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교점이 여기, 여기, 여기가 새로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 직선을 그릴 때 이런 점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그리는 건 반칙이에요. 이런 거 없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세 개도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항상 직선 둘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한다. 자,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이 AN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AN의 의미는 뭐냐면 n개의 직선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렸을 때 그때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쓰긴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걸 갖다 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선 좀 초보적인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개수와 그 다음에 직선이 생겼을 때 이 교점의 개수 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자, 우리 초등학교 때 하던 거 표를 그려 해결하기. 직선이 한 개 있습니다. 교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게 빵개. 자, 직선이 2개 그려집니다. 그럼 자, 2개 쭉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몇 개? 1개. 이렇게. 자, 교점을 내가 직선을 3개를 그리면 교점이 3개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지금 4개까지 그려봤는데 이게 몇 개가 되나요? 자,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하나를 더 긋는다면 몇 개가 될까요? 하나를 더 그어본다면. 자, 여기다가 제가 직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이걸 눈으로 파악해가지고 다 세겠다고 덤비면, 그죠? 너무 형이하학적인 얘기가 되고, 규칙성을 발견한다라는 생각으로. 자, 여기 지금 요 3개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요게 네 번째 직선을 그리면서 교점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늘어난 건데 늘어난 것의 개수가 3개다. 왜? 그 전에 3개가 먼저 있었고 내가 4번째를 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선들과 한 번씩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5번째 직선을 그렸다면 이 5번째 직선이 기존에 있던 4개와 한 번씩 다 만나야죠.
그럼 몇 개가 추가가 됩니까? 얘만큼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개가 되죠. 10개. 자, 그리지 않고 얘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규칙성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째 직선을 그으면 그것이 교점이 몇 개가 생기더라. 그럼 기존에 있던 직선들과 한 번씩 다 만나니까 기존에 있던 직선.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개. 직선을 n개에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an이라고 했죠. 이게 an입니다. an. 당연히 하나 더 그으면 이거 a n 플러스 1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n개의 직선과 자 마지막에 그은 직선이 한 번씩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이 상태에서 몇 개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까? 몇 개 추가? 자, 요거 플러스 4죠. 그죠? 기존에 있던 직선의 개수만큼 추가가 된다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기존에 n개가 있었으니까 n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이렇게. 이 점화식이 나타났으니까 자, 요거 a1은 0이다. 요거 자, 초항 설정해 주시고 일반항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초보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초보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차이가 1, 자 차이가 2, 차이가 3. 뭔가 규칙이 있죠. 네, 이게 초보적인 방법이고요. 점화식을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점화식을 공부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점화식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동안 개차수를 할 때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를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찾는다. 사실은 이거 중학생도 다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 수열을 공부하고 점화식을 공부하는 것은 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이걸 쭉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점화식의 공부의 목적은 n항과 n 플러스 1항의 규칙을 내가 일반화시켜서 찾는다. 자, 이걸 하고 싶어서 여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 2번 문제 답은 나왔죠. an 플러스 1을 an의 식으로 나타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항 구하라는 겁니다. 일반항 구하는 건 너무 쉽죠. 요게 1번 답이에요. 1번 답. 2번 답은 an 구하라는 건데 an은 a1 0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bk 요거 k. 자, 요게 이제 2번 답이 되는 겁니다. 답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기본적인 우리 그 점화식 처리 방법만 알고 있으면 다 되고 정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2번 문제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분할되는 평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문제인데 자,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시고 저는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A1은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곱하기죠. 그죠? 곱하기 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AN을 구하라. 또 3의 55승은 제 몇 항입니까? 이걸 이제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요 문제 풀이하는 방법, 자, AN 플러스 1, 얘를 AN, 얘로 나눈 형태를 우선 만들어냅니다. 3의 n승 이렇게. 자, 그 다음 차례차례 숫자를 대입을 한다. 뭐 결과를 외워도 상관없겠는데요. 굳이 그런 거 외운다고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빠를 뿐이죠. 그죠? 이것도 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자, 쭉 써서 어디까지? 그럼 a n 빼기 1까지. a n 빼기 1, 그 다음에 a n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주고 3을 대입해주고 n 빼기 1을 대입한 것까지 3의 1제곱, 3의 2제곱, 자, 이거 3의 n 빼기 1제곱. 자, 곱해주면서 얘는 지워지고 얘는 안 지워지죠. 그죠? 지수가 더해집니다. A1이 1이었으니까 생략하시고 AN은 쫙 곱해버리니까 3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자, 요거 n 빼기 1까지 합입니다. 1부터 n 빼기 1까지 합이 2분의 n-1이니까 자, 끝났죠. 일반항 찾았습니다. 요게 일반항이에요. 3의 55승은 이게 55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n이 얼마? 11일 때까지 가능한. 11이면 55가 나오잖아요. 그죠? 11. 그래서 3의 55승은 요승은 A11과 같다. 요것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점화식 3번부터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